국민의힘도 선대위 구성을 놓고 여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은 선대위를 혁신한다고 나섰는데 네. 사정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반성과 사과를 뭐 엄청나게 외치고 있는데 네. 뭘 반성하고 뭘 사과한다는 거. 대장동 사과했습니까? 그것도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처음부터 너무 대장동에 대해서 안이하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다라고. 유감이라고 한마디 한 거 외에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유감. 근데 지금 세봤더니 반성을 8차례, 사과를 4차례, 자기 책임이다라고 얘기한 게 13차례. 뭐 이렇게 셌습니다. 어저께 뭐 발언 중에 그만큼 매일같이 지금 반성, 유감, 사과 이걸 되풀이하고는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머드 선대위가 돼가지고 워낙 항공모함에 대해서 움직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몽골 기마병처럼 신만 기마병처럼 아주 신속하고 단결력을 가지고 이렇게 진군해 가겠다는데 아니 원팀을 만들고 매머드 선대위를 본인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놓고 그것을 제대로 말하자면 지휘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무언 탓, 민주당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왜 대기업이 있습니다. 무슨 이 대기업도 홍보, 인사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영업. 예. 그런데 회장이 나서 갖고 다 하는 거예요. 막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광고도 자기가 나가서 잘 팔아주세요 하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임원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왜냐면 회장이 내가 지금 상무야. 그리고 영업 담당 상무인데 회장이 나서서 영업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영업 부장들 다 불러다 놓고 야단치는데 상무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꼴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재명은 내가 나서면 모든 게 다 잘 돼. 내가 나서야 돼. 해갖고 국감장에도 혼자 지가 나서고 송영길은 말렸는데 자기가 나서갖고 그거 망했고요.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아니 세상에 상대 대권 후보잖아요. 상대 대선 후보가 맞춤법 맞은 거였지만 어쨌든 맞춤법이 반드시를 틀렸다고 해서 뭐 저기 5.18 정신을 훼손했네 안 했네 그 맞춤법 갖고 막 시비 거는 SNS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시절에 트위터 맨날 그냥 정부 씹어대는 트위터 올리던 거랑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달리 안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막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 다 저기 성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뒤돌아보고 야 김하병 나와야지. 김하병 왜 안 나와? 그리고 자기가 문제지. 자기가 혼자 성바깥을 나가고 전쟁터 한복판에 혼자 막 칼춤 춘 게 문제지. 안 따라온 김하병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김하병 먼저 보내야지. 자기는 지휘를 해야죠. 지휘를. 김하병 가. 자 궁수. 자 화살 날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칼 들고 맨 앞에 나서서 난리를 쳤으니 첫 번째 원인은 자기한테 있다. 그거부터 반성을 해야죠. 저는 그 대그룹 회장이 나서서 설치는 것까지 좋은데 회장 부인까지 나서서 각계무사다 뭐다 해갖고 난리 법석을 쳤지 않습니까? 낙상 사고로 인해서 무슨 또 거기에 김현진가 누구까지 아주 그냥 급부상하고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름이 의혹에 불과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의혹에 그런 당사자로 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특히 대장동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 제대로 한번 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검찰 지금 중간수사 발표를 했었는데 그분은 커녕 그분 꼬봉 근처에도 지금 수사가 못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예 뭐 수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결과도 수사를 안 했다라고 정진상도 소환 한 번 못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황무성 사장과의 그 녹취록까지 다 공개가 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진상은 근처에도 안 갔죠. 유동규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막판에. 유동규는 배임으로 들어가고 뇌물로 들어갔는데 또 43억 수사는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계좌 추적도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돈 주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통화 내용도 수사 발표를 해야죠. 통화 내용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정진상은 관련 없더라. 정진상을 안 부르려면 수사에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통화 내용 우리 다 조회했다. 그리고 통화 내용 이런 내용이었다. 그
봤지? 정의상 관련 없지?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발표도 안 하고. 어쨌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도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30% 안팎. 과거 경선 때는 25% 안팎이었는데 조금 오르기는 올랐어요. 이제 후보가 돼가지고 그러면 후보가 됐으면은 컨벤션 효과를 봐야 하는데 역변시한 효과를 본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지지까지를 합쳐놨으면 훨씬 35%이 정도는 올라와고 40% 가야죠. 윤석열 후보는 40% 왔다 갔다 하고 경우에 따라서 50% 가까이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를 내야겠다. 돌파구를 내야겠다고 한 게 이해찬 만나서 이 원포인트 레슨 받은 게 특검 수용한 거고. 근데 그 수용도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아닙니까? 합당. 합당. 통합이죠. 합당. 합당. 근데 특검도 사실 뭐 말만 전면 수용이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특검의 문제는 이거죠. 저는 황교안 전 대표가 황교안이 종로 출마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즉 황교안 전 대표 언제 출마하실 거예요? 어디 출마하실 거예요? 소리를 듣기 시작하다가 자 종로 출마 안 하세요? 종로 출마하실 거죠? 몇 날 며칠을 그 질문을 했는데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다가 똑같은 거예요. 즉 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황교안 전 대표가 이낙연 후보보다 더 빨리 종로를 딱 선점을 했다면 또 달라질 것이고 또 아예 전국구로 비례로 가서 진두지휘했으면 전체 총선을 자기가 관리를 했으면 저렇게까지 안 됐거든요. 근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 다 종로 출마할 거 알고 있는데 뒤늦게 진짜 수일이 지나서 나 종로 출마할게요. 뉴스거리도 안 되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딱 그 특검 수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특검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딱 알거든요. 정치부 기자들끼리도 언제 소통관에 나올까 국회에 내기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특검을 하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진짜 저 사람 왜냐면 특검은 기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어차피 그럼요. 그 행위로 국민들이 어쨌든 지지자들 일부는 저 사람 죄가 없으니까 저런 거지 하고 좀 이 대장동과 좀 호흡을 달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검 안 해, 특검 안 받아, 뭐 특검 받으면 시간 걸려 온갖 얘기를 하면서 다 뺐거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리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특검 조건 없이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성도 없거니와 조건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조건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조건 없이 우리가 먼저 할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니들은 했으면 달랐는데 빠져나가면서 조건 달고 빠져나가. 그러면 이 특검에 대해서 이슈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끌려다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윤석열 끼워넣기 하고 거기다 여야 합의 뭐 이런 걸 다 끼워넣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그게 윤석열 끼워넣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다가 이제는 특검이 설사 지금 당장 합의를 해갖고 해도 1월에 발족합니다.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절대 특검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끌기 해서 특검이 절대 발족하더라도 자기한테 피해가 안 오도록 현대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특검 발족이 1월에는커녕 저는 발족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또 하나는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노선 갈등이랄까 강원 그런 이 의견들이 아주 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지금 사실 노선 투쟁이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파 간의 어떤 지금 그 충돌, 그러니까 그 견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열린민주당이 무슨 이념적 노선이 있습니까? 그저 문재인 대통령 빨아주기, 뭐 거의 호위무사 같은 역할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열린민주당을 생각해 보시죠.
원래 약간 위성정당이잖아요. 네. 비례만 한 위성정당이죠. 네, 위성정당이에요. 근데 이게 사생아죠, 사생아. 그러니까 그 적자 위생 정당이 아니고 뭐 가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적자만 할 거야 그러고 더불어시민당하고만 통합을 했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지금 의원이 해봤자 몇 명입니까? 3명이죠. 예, 3명이고 김의겸까지 포함해서. 뭐 그렇다고 이 3명 무슨 당협위원장이 제대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합당이란 건 어느 정도 당협위원장들도 있고 규모가 있어서 이념도 좀 다르거나 했을 때 합당이지 더불어시민당처럼 흡수 통합하면 돼요. 아까 제가 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합당이라고 정정한 게 뭐냐면 그냥 흡수 통합하면 되는 당이거든요. 근데 합당이라고 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합당 퍼포먼스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김의겸이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내부를 제가 들어봤더니 우상호하고 정봉주가 지금 물밑 협상을 하고 있대요. 이게 이 기획이 아니라 공식적인 네, 기획을 하고 협상 있대요. 대표로 예. 이렇게 지명을 했죠. 예, 예. 그래서 그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선대위에 아주 저기 전면에 내세우고 하면서 시선을 끌어보겠다. 그리고 양정처럼 발도 들이미지 마라. 왜냐하면 이 상극이거든요. 예. 이쪽이랑 뭐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선대위를 완전히 바꿔보겠다.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열린민주당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나 앞으로 있을 또 뭐 이 사람들이 갈 그런 지역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열린민주당이 친문이라지만 또 본격적인 친문도 아니거든요. 친노그룹과 또 색깔이 다르고 해서 안에 정파끼리 제가 어떻게 뭐 선대위를 해 뭐 이런 식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열린민주당은 조국 수호당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야 그래야 중도층으로서의 그런 소구력이 있는 것, 네. 중도층으로서의 그런 지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네네. 열린민주당은 조국 수호당에다가 거기다가 또 김의겸의 부동산 투기당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공동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 거기는 공동이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상황실장 한 사람이면 되는 거지 실장은 공동이 뭐 너댓 명 되고. 상황시장 한 명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상황에 대해서 누가 긴급하게 단안을 내려주는 교통정리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원팀 한다 해갖고 거기에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쫙 끌어들여갖고 이렇게 자리를 준 게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인수위도 아니고 그게 무슨 적입니까? 뭐 저 공신들 무슨 나눠주는 영토도 아니고 참. 그렇게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수도권 또 상당수 그런 온건파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의석도 3명이고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겠느냐. 집토끼 다름없는데 왜 합당 뭐 통합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동안 있었던 또 우리 쪽에 올려는 그런 중도층이 다 달아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뭐 김용민 의원 이 사람이 또 강경파의 대표적인 사람 네. 아닙니까? 철험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뭐 황우나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민주당이랑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예. 김영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180석에 걸맞는 개혁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집토끼부터 결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열린민주당과의 그런 합당을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다만 이재명은 다 헤어진 가족들 아니냐. 힘을 합쳐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지지율 정체를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랄까? 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재명은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이재명의 철학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죠. 이번 조국 문제도 사실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말은 티끌만한 뭐 그런 허물도 네.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게 조국 얘기였거든요. 그때. 근데 뭐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조국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조국의 강은 이미 다 말라버린 거 아니냐. 뭐 강을 건너긴 뭘 건너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의 철학 없음 또는 철학 흔들림을 어디서 느꼈냐면 저 재난지원금 철회에서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저는 철회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에서 사람들이 지지를 했나요? 아니요. 그냥 뭐 하에 뭔가를 해. 모두 때려잡고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천력, 돌파력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재명은 한다 이렇게 또 캐치프레이즈 걸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철회를 해요. 그리고 유연하대. 이게 지금 이재명은 바꿉니다로 이재명은 캐치프레이즈를 바꾼 거예요. 하다가 맙니다. 하다가 맙니다. 하다가 맙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첫 번째는 이게 지지율 때문에 캐릭터도 흔들리고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뭐 때문에 하는지 열린민주당 손잡고 나는 뭔가 돌파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합당을 하면서 조국은 또 뭐 잘못됐대.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잖아요. 예. 아무튼 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한테 당 전체를 갖다 바친 데 대한 일부 온건파들 약간 비문파랄까 네네. 이런 사람들은 불만의 표출이라고 저는 네네. 이해는 하고 있는데 네네. 또 하나는 앞으로 갈수록 무슨 국토세인가 국토 보유세. 보유세 또 전직 대통령 사면 이런 문제들을 놓고 노선 갈등이랄까 강원파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 지지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가 이재명 지지가 지금 60%도 안 돼요. 또 대신에 윤석열 지지는 전에 KSOI인가 거기 조사 보면은 20%가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더 고민인 모양이에요. 호남의 지지가 없이는 그렇죠. 당선이라는 게 불가능하고 그 호남에서 지지 않으면 수도권에 있는 호남 분들도 또 정서가 오히려 더 현지보다도 더 악화되어 있는 그런 사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남 대책도 상당히 뜨뜻미지근한데 이낙연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글쎄요. 드리는 얘기는, 경선 당시에, 소문입니다만, 상당히, 이재명 후보 측이 이낙연 후보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 몇 가지의 작업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빼가고, 또 이제, 호남의 어떤 조직이 이낙연 후보의 어떤 장점 아닙니까? 근데 그거 상당히, 맨투맨으로 정말 이렇게 분쇄를 했나 봐요. 몇 가지, 왜 이낙연 후보가 그때 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이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그 분노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정말 비애나 분노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구원이 상당히 지금 작용하고 있고 서른 의원이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정말 화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더라고요. 어쨌든 민주당 집안 사정도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서 이재명 후보가 반성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메머드 선대위를 몽골 기병으로 만드는 작업이 순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 얘기하면서 유승민 또 홍준표 이 두 분과도 조만간 한번 이렇게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전 제주시다 좀 4인 모임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최종 후보 4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일 그 오찬에도 두 분은 참석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감정을 추스리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분들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홍준표 의원이 저는 좀 비판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홍 의원에 대해서.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데도
않은 미워지지 않는 뭐 예. 의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뭐 아이 뭐 이렇게 그 안 나간다 뭐 한다 하는 건 나중에 이제 40% 지지가 뭐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후보로서 완전히 맨투맨으로 몇 개월 안 남았을 때 홍 후보도 지지하지 않을 도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차차기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응? 네. 이렇게 불복한 사람이 나중에 승리한 경우를 전 못 봤습니다. 대표적인 이인재 의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저는 다시 합류를 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네. 선대위 구성이 되면 바로 두 분들과 만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